제3장 새로운 터전 밀라노. 이제 나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부자 귀족들이 내게도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할까?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생활은 쉽지 않았다. 예술가들은 서로 일을 맡기 위해 경쟁해야 했고, 후원자를 찾지 못하면 작품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피렌체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메디치 가문은 베르키오 같이 유명한 화가들을 후원해 주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빈치에게는 후원의 손길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던 1481년, 다빈치는 피렌체 변두리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제단 장식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제단 장식화는 성당의 제단 뒷부분을 장식하기 위한 그림으로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주로 그렸다.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몰랐기 때문에 이야기를 담은 그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다빈치는 이때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작품을 그렸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그린 작품인데, 무슨 까닭에서인지 다빈치는 그림을 미완성으로 남긴 채 손을 떼고 말았다. 그해 가을, 로마에서 시스티나 성당이 막 완성되자 교황은 메디치 가문의 권력자 로렌초에게 성당을 장식할 예술가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피렌체의 예술가들은 메디치 가문에서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렸다. 다빈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가장 먼저 명단에 오를 실력을 지녔는데도 로렌초는 다빈치를 부르지 않았다. 어쩌면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빈치가 맡은 일을 잘 끝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다. 다빈치는 자신과 같은 공방에서 함께 지냈던 예술가들이 로마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다들 시스티나 성당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된 이상 나도 피렌체를 떠나야겠어.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는걸. 1482년,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한 다빈치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밀라노로 떠나기로 했다. 당시 밀라노는 스포르차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다. 로렌초는 다빈치를 위해 스포르차 가문 앞으로 소개장을 써주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밀라노는 피렌체에 버금가는 부자 도시였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도서관을 갖춘 대학이 있었고, 지식인들도 상당히 많이 모여들었다. 그런데도 예술에서는 피렌체를 따라가지 못했다. 밀라노에는 자랑할 만한 조각가나 화가가 없었고, 이곳의 건축물들은 우아하고 섬세한 피렌체 건축물에 견주어 거칠고 투박하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도시의 거친 분위기에서 풍겨나오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기는 오히려 다빈치에게 잘 맞았다. 밀라노의 권력자인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은 똑똑하고 정치적인 야심이 큰 사람이었다. 그는 두 가지를 갖고 싶어 했다. 하나는 사람들이 감탄하고 존경할 만한 건축물과 예술품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무기들이었다. 밀라노에 도착한 다빈치는 로렌초가 스포르차 가문 앞으로 써준 소개장을 뜯어보았다. 소개장에는 다빈치가 뛰어난 음악가이기 때문에 악기 연주자와 가수로서 추천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소개장을 다 읽은 다빈치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물론 다빈치는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루도비코가 있는 밀라노 궁전에서 일하려면 자신이 가진 다른 재능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다빈치는 로렌초가 쓴 소개장을 옆으로 밀어놓고 종이를 꺼내 스스로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만능 기술자인 저는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튼튼하고 가벼워서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는 모형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형 다리는 전쟁터에서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비 오듯 쏘아댈 수 있는 대포와 적을 깜짝 놀라게 할 여러 무기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저는 뛰어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스포르차 가문을 빛낼 동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빈치는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할 만한 모든 일을 빼곡히 적어 놓았다. 다빈치는 전쟁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였지만 루도비코의 눈에 들기 위해 군사 기술에 관한 내용을 많이 썼다. 당시에는 전쟁으로 나라가 유지됐기 때문에 다빈치는 루도비코가 군사 기술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다빈치가 쓴 이 편지는 루도비코의 손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간절한 바람이 통했는지 다빈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도비코를 만날 수 있었다. 루도비코가 권력을 잡기 전부터 스포르차 가문에서는 이미 가문의 힘을 보여줄 거대한 청동 기마상을 구상해왔다. 당시 로마에는 고대 로마의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동상이 있었는데 그 크기가 4m가 넘었다. 루도비코는 그보다 더 큰 청동 기마상을 원했다. 많은 예술가들이 청동 기마상을 만드는 데 관심을 보였지만 쉽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거대한 조각상을 만드는 일은 기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다빈치는 자신이 있었다. 피렌체에서 수습 생활을 할 때부터 말에 푹 빠져서 수없이 말을 관찰하고 그려보았기 때문이다. 거대한 청동 기마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뿐이야. 다빈치는 자신에 차 있었지만 그런 그의 바람과는 달리 루도비코에게 예술가로서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다빈치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축제를 기획하는 일 등을 했다. 때때로 궁정 여인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도 맡았는데 밀라노에 있는 동안 그는 루도비코의 연인인 체칠리아 갈레리나가 흰 담비를 안고 있는 모습의 초상화를 남겼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다빈치는 예술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주로 기계를 설계하고 실험하는 일에 몰두했다. 1484년에 밀라노에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다빈치는 전염병을 이겨낼 방법을 생각했다. 전염병이 퍼지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깨끗하지 않은 환경이 가장 큰 문제야. 다빈치는 전염병이 퍼지기 쉬운 밀라노의 문제점을 개선한 미래 도시 설계도를 그렸다. 또 날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와 사람들의 배설물을 청소하는 자동 거리 청소기도 설계했다. 이러한 설계들은 실제로 만들어져 사용되진 않았지만 시대를 크게 앞서간 생각들이었다.